홍콩의 대형 빌딩에 투자했던 국내 금융회사와 투자자들이 2,800억 원의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일부 국가의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 인상 후유증이 나타나며 곳곳에 손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우리 부동산 시장도 코가 석잔데 해외 부동산 시장까지 신경 쓸 일이 생겼나 봅니다. 네. 2019년 6월에 국내 유명한 증권사들이죠. 미래에셋, 우리증권 모두 다 투자를 했습니다. 홍콩의 유명한 빌딩인데요. 중릉반도에 있는 골든 파이낸셜 글로벌 센터라고 네. 우리나라 여의도 IFC 몰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거기에 2,800억 원을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 돈까지 펀딩을 받아서 대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빌딩을 소유한 건물주가 부도가 나게 되면서 그 돈의 그 대출금의 80에서 100% 정도를 손실 처리하게 생겼습니다. 대출한 게 아니라 대출해서 그 빌딩에 투자했다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대출을 해준 겁니다.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줬는데 결국에는 못 받게 된 겁니다. 근데 보통 돈 빌려줄 때 건물 담보로 근저당 같은 거 잡고 그러지 않아요? 네, 여기도 담보도 잡았고요. 보증도 했습니다. 보증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포브스의 억만장자로 등록돼 있는 분이고요. 홍콩의 부동산 재벌인데 그분이 개인 담보까지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도가 나면서 그 개인 억만장자도 지금 부도가 난 상태고 우리 투자한 증권사들도 돈을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건물 팔고 빚 청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 역전세, 깡통전세하고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게 중순위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메자닌 대출이라고 하는데 중순위 대출이라는 얘기는 선순위 대출이 있다는 얘기겠죠. 선순위 대출이 누구냐면 홍콩 투자청 GIC하고요. 도이체방크가 선순위인데 이제 매각을 제대로 진행이 했더라면 원하는 가격에 매각이 됐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매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선순위권자 싱가포르 투자청하고요. 도이체방크가 매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원하는 가격으로 7억 1,300만 달러 정도로 퍼시픽 얼라이언스 그룹에 매각을 하게 되는데 선순위 건자들은 돈을 다 가지고 갔지만 우리는 중순위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나라도 발생했습니다. 그 빚잔치 가서 빚을 좀 받아보려고는 했는데 이미 갔더니 잔치가 끝났더라. 잔치가 끝나버렸습니다. 그 떼인 쪽한테 가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으면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그냥 단지 그 빌딩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홍콩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반의 문제인지. 이게 그 빌딩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IFC 몰 같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유명하고 큰 빌딩인데 혼자 부도나지는 않고 홍콩 부동산 시장이 지금 상업용 빌딩이 침체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늘어나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홍콩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홍콩은 재택근무 비중이 높지 않고요. 오히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홍콩을 글로벌 금융 허브라고 하잖아요. 금융사들이 임대를 많이 합니다. 30% 정도가 금융사들인데 홍콩이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홍콩과 중국과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투자은행들, 그러니까 도이체뱅크라든지 스탠다드 차타드, BNP 파리바 이런 대형 은행들이 규모를 축소하거나 임대료가 저렴한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대규모의 공실이 발생했습니다. 뭔가 그 대외적인 그런 리스크 불안감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발을 뺐다라는 거군요. 네네, 홍콩에서. 맞습니다. 근데 보통 홍콩은 정치나 경제나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잖아요. 네네. 이미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뭔가 조짐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중국 부동산 시장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중국이 좀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중국은 이제 홍콩을 거의 관리하는 입장인데 중국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합니다. 지금 완다그룹이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중국에서는 2위 부동산 개발 업체거든요. 우리나라로 같으면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은 회사인데 지금 디폴트 위기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부도 위기. 작년에도 10억 위안, 1,750억 정도가 이제 부도 위기였다가 겨우 막았는데 지금 또 디폴트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요. 채권 가격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 날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막지 못하게 되면 이제 역외 채권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 자금줄이 마르게 됩니다. 근데 중국은 또 홍콩과 다른 게 그 토지 소유권이 정부한테 있어서 그렇게 건설사 부도나고 분양 안 되고 하면 이게 지방정부 재정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중국은 좀 독특한 구조인데요. 땅은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고 민간 개발업체들이 지자체, 우리로 따지면 지자체죠.
땅을 빌려서 이제 건설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구조인데 이게 침체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방 정부, 중앙 정부까지 부실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중국도 지금 굉장히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업용 부동산 문제, 사실 이거 가장 먼저 터진 거는 미국 아니었어요? 네, 미국은 좀 맞습니다. 어때요, 지금? 지금 중국도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지금 상업용 빌딩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미국은 뭐 원래부터 좀 문제가 있긴 했지만요. 네. 미국은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도시별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샌프란시스코가 29.4%. 아, 요 실리콘밸리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실리콘밸리가 있는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 30% 정도라면 우리 공실이라고 하면 임차인이 세입자가 없는 월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빌딩 세 채 중에 한 채는 비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세 채 중에 한 채는 비어 있고요. 10층짜리 건물이면 3개 층이 비어 있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은 워낙 고용 시장이 또 뜨겁고 그래서 뭐 경기 침체도 안 온다고 했는데 공실률은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공실률이 늘어나는 이유들은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제 재택근무가 늘어났는데요. 우리는 지금 현장에 사무실로 복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 이게 재택근무가 종료되지 않았고요. 네. 지금 통계를 보면 41% 정도가 여전히 재택근무를 병행하고 있고 심지어는 재택근무가 끝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조차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대출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못 견디는 분들이 공실이 발생하고 있고요. 공실이 발생하니까 건물 가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택근무 계속되고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이어진다면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일들을 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유명한 이론이 있는데요. 콜롬비아대 교수의 이론입니다. 도시 죽음의 고리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네. 상업용 빌딩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가격을 하락하게 되면요, 세수가 줄어들게 되죠.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공공 서비스를 못하게 되고요. 결국 주민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서 유령 도시화가 되는데 네.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이런 상황입니다. 유령 도시화가 되고 있고요. 마약까지 번지고 있어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홍콩처럼 또 미국 부동산에 투자한 우리 금융사도 손실이 있는 건 아닌지 아무튼 정부와 금융당국이 좀 이런 리스크 관리 지금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김민만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